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입니다. 일본의 와타나베 주니치 씨가 썼습니다. 네, 제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책입니다. 네, 와타나베 주니치 씨는 1933년생이죠. 2014년 4월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81세였고요. 전립선 암을 앓고 있었죠. 삿포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정형외과 의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이죠. 이분은 1965년에 어머니의 죽음을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사화장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었고요. 1970년에 빛과 그림자를 써서 일본의 최고 대중문학상이라고 합니다. 나오키상을 탔습니다. 이후에 전업작가로 길을 걷게 되죠. 저자가 쓴 책은 100편이 넘고요. 1997년에 쓴 소설 신라권이 대표작이죠. 신라권은 일본 역사상 최초로 3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와타나베 주니치의 대표작이 된 거죠. 이 소설은 남녀 간의 불륜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미화한다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품절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매우 인기가 높았던 거죠. 한국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1998년이었는데 이영하 씨하고 심혜진 씨가 주연을 했었죠. 자, 일본의 이렇게 대표적인 작가 와타나베 주니치 씨가 쓴 책,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인데요. 2018년에 다산북스가 출간한 책입니다. 리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제목은 둔감역이죠. 일본에서 2007년에 둔감역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었고요. 첫 해에만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에세이입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해 같은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습니다. 사실 둔감하다라는 말이 좋은 뜻은 아니었죠. 네,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둔하다, 굼뜨다, 네,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둔감할 줄 아는 능력, 네, 그러니까 둔감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라는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직장 상사로부터 매우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저 친구 회사 그만두고 싶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한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K라는 직원은 멀쩡하게 출근해서 아침에 다른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아주 활기차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자가 보기엔 둔감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반면에 L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상사에게 그리 심한 꾸지람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꾸지람을 듣긴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도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잠도 잘 못 자요. 그 다음날 출근도 못 합니다. 저자가 보기에 L 같은 사람은 둔감력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K와 L 둘 중에 누가 회사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될까? 저자는 물론 K가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믿음직스러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장 상사가 승진을 시킬 때 먼저 K를 고려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저자는 둔감력 덕분에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 이겨내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둔감력은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재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둔갑력 덕분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덕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둔감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전하듯이 그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자도 되게 큼직큼직하고요. 줄 간격도 되게 넓은 편이에요. 술술 읽히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과거에 의사였죠. 한 번은 응급실에 산부인과 환자가 온 적이 있다고 해요. 워낙에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자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몸에 있는 혈액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면 사망한다 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저자가 판단하기로는 이 여성은 몸속에 혈액이 절반은 빠져나간 것 같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배 의사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했더니 이 선배 의사가 하는 말이 원래 여자는 출혈에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답니다. 교과서대로 혈액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면 죽는 건 남자다라는 거죠. 네, 여자는 왜 출혈에 강할까? 네, 이런 의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걸 저자는 둔갑력의 일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생각을 좀 더 말을 해볼게요. 옛날엔 임신과 출산, 이게 지금처럼 안전하지가 않았죠. 출산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출산의 고난을 극복하고 인류를 존속하게 하려면 창조주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라고 묻고 있고요. 저자는 고민 끝에 창조주가 내린 결정은 여성을 강하고 다부지게 만드는 것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임신 후에 무려 10달을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의 고통도 만만치가 않죠. 이걸 이겨내게끔 창조주는 여자의 몸을 아주 강하고 둔감하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최고의 둔감력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죠. 젖은 아이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게 둔감력이라는 거죠. 애를 키우면서 엄마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소변의 냄새를 맡아보죠. 심지어는 만져보기도 합니다. 이건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남의 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심지어는 내 아이라도 이 아이가 밤에 칭얼대면서 잠을 잘 안 자고 계속 울면 남자의 경우는 이걸 버텨내지 못합니다. 내일 일하러 가야 돼, 미안해, 그러면서 옆방에 가서 자게 되죠. 반면에 여자는 끝까지 버텨냅니다. 아이를 끝까지 케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저자는 여성의 둔감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성애라는 게 둔감력이 바탕하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둔감력 덕분에 인류가 살아있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자가 이렇게 둔감력이라는 개념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재밌었습니다. 흥미진진했습니다. 처음엔 책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군가의 잔소리를 흘려 듣는 능력, 이 정도를 둔감력으로 책 초반에는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책의 끝부분에 가서는 여성의 둔감력 덕분에 인류가 살아남은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둔감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 이건 둘째로 치고요. 저자의 글쓰기에서 참 배울 게 많았다라는 점을 느낀 책이었습니다. 둔감력이 중요하다. 이건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기대하는 바가 생기죠.
네, 둔감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이렇게 하면 둔감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책엔 그런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둔감력이 중요한 거구나. 네, 소중한 거구나. 이걸 알게끔 하는데 책 한 권을 다 썼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저자도 분명히 둔감력 이렇게 하면 키울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앵글을 바꿔서 살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둔감력을 강화하는 방법, 이건 굳이 저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해도 되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저자의 경우는 둔감력이라는 게 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거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왠지 자꾸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한 시대를 직관할 줄 아는 어느 지식인이 말년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아주 진솔하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다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이 아주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라. 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덜 받고 사는 훈련을 해야 한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 말을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전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어떻게 하면 둔감력을 키울 수 있나요? 굳이 이런 말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겠다 싶은 거죠. 아마 제가 받은 느낌, 이걸 다른 분들도 똑같이 느낀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100만 부가 넘게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